1년 전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영무원이 자신을 스토킹하던 전주환에게 살해됐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됐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뀐 게 있을까요? 올해 들어 112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는 한 달 평균 2,700여 건, 지난해 2,400여 건보다 되려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 역시 한 달 평균 943명, 지난해 833명보다 늘었습니다. 그리고 2달 전에는 출근하려던 여성이 자신을 스토킹해온 전 남자친구에게 잔혹하게 살해됐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최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인천에서 자신을 스토킹하던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숨진 이은총 씨. 이 씨 유족이 신당역 사건 추모 공간을 찾았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 추모 공간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어서 동생한테도 인사운동하고 오는 것 같아서. 이은총 씨 사건은 신당역 사건과 꼭 닮았습니다. 직장 동료였던 남성이 피해자의 법적 대응에 안갚음하려고 범행했고 피해자는 경찰의 안전조치가 종료된 후 살해당했습니다. 동선이 겹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된다고 스마트워치를 반납을 하고 온 날이었어요. 신당역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 대책이 쏟아졌지만 닮은 꼴 사건을 막지 못한 이유는 뭘까? 먼저 스마트워치 지급 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전담 경찰은 소폭 늘어 빠른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내용들이 강화가 되었는데요. 인력을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배정되어 있는지. 접근 금지 제도가 있지만 어겨도 사후에야 형사처벌이 가능해 작심하고 흉기를 휘두르는 가해자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긴급 상황에 요청할 수 있는 유치장 일시 구금은 법원에서 절반이 기각됐습니다. 보호 조치라든가 이걸 법원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야 되고 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공백이 나타나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고. 제도만 만들 게 아니라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게 관건인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신당역 사건과 이은총 씨 사건 유족들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고된 스토킹 단일 범죄 사건 중 가장 많은 게 집행유예와 공소기각이었고 벌금형이 뒤를 이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두 사건 모두 같은 회사를 다녔던 한때 직장 동료가 스토킹 가해자가 됐습니다. 직장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 문제, 특히 성폭력은 2차 가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회사가 미온적으로 대응하면서 피해를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정혜주 기자입니다. 이모 씨는 입사 2달도 안 돼 지우고 싶은 경험을 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부적절한 접촉을 해온 겁니다. 손이랑 이렇게 다리를 계속 번갈아가면서 만졌어요. 제 목덜미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입맞춤을 두 번. 고민 끝에 사측에 알렸지만 재택근무 제한이 사실상 해결책의 전부였습니다. 가해자인 상사는 피해자의 자리를 한 칸 옆으로 옮기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씨는 결국 퇴사했습니다. 조치를 해야 될 텐데 그럴 기미가 보이지가 않았으니까 퇴사 의사를 밝혔고. 상사에게 성폭행 당할 뻔했다고 회사에 신고한 대한항공 직원 A 씨. 사측은 징계위도 열지 않고 가해자를 조용히 퇴직 처리했습니다. A 씨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 2심 모두 이겼지만 사측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긴 소송전이 진행되는 동안 A 씨는 2차 피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제가 품행이 나쁜 직원으로 낙인이 찍혀서 같이 어울리는 것 자체를 회사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기 어렵고 사내 소문 등 2차 피해의 우려도 큽니다. 하지만 현행 스토킹 방지법에는 사업주가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만 돼 있을 뿐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직장 성희롱이 우리 회사에서 발생하면 안 된다는 회사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개인의 일탈로 발생한 성희롱 사건으로 보고 직장갑질 119 설문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260명 중 신고했다는 사람은 8명뿐. 신고하지 않은 이유의 63%가량은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였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하고 빠른 뉴스는 KBS 뉴스 채널을 구독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뉴스 제보는 언제 어디서든 카카오톡이나 KBS 앱으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와 함께 KBS 뉴스를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